안녕하세요. 지인쌤과 함께하는 체육 이론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이론 수업은 여러분들이 볼 논술형 수행평가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 수업할 때마다 관련된 이제 교과서 페이지를 아래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자, 먼저 질환입니다. 질환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감염성 질환, 그리고 두 번째가 비감염성 질환이에요.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감염성을 가진 병원체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해지면서 발병을 하는 거로서 우리가 집단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19라든지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고, 비감염성 질환은 흔히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발병을 하고 좀 오랜 기간 앓게 돼요. 비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신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체 관리를 위해서는 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금지해야 되는 약물을 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해야 할 약물입니다. 음주, 흡연 다들 안 하시죠? 그럼 왜 금해야 하냐? 단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 흡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뭐 이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혈관 수축.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몸의 피가 이제 각 기관에 보내지는데, 그렇게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혈액이 잘 안 보내지겠죠. 그래서 안 좋다 이런 말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은 다 알 거예요.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음주. 음주도 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술 먹고 기억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판단력도 저하된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뭐 우리 정발중학교 친구들은 흡연이랑 음주 다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영양소인데 6대 영양소 다들 알죠? 탄, 단지, 무, 비, 물이라고 불립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도 운동할 때 중요한 에너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탄수화물에는 보통 밥, 빵, 뭐 밀가루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선생님은 진짜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운동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순간적인 힘을 발휘할 때, 뭐 순간적으로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린다거나 이럴 때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 그리고 확실히 선생님이 운동을 하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잖아. 그러면은 힘이 안 나고 사람이 진짜 예민해져. 다음은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맨날 운동하는 헬스하는 사람들 계란 챙겨 먹고 닭가슴살 먹고 이런 게 그래서예요. 근육을 구성하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보통 운동할 때는 자주 많이 쓰이진 않고 먼저 탄수화물이 쓰이고 그 다음에 지방이 쓰인 다음에 둘 다 없다 싶으면은 단백질이 쓰입니다. 똑같이 1g당 4칼로리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은 뭐 안 좋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신체의 장기들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온도 유지시켜주고 오랜 시간 운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1g당 9칼로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요. 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왜 공복 유산소가 체지방 감량에 좋을까요? 왜일까요? 조금 전에 배운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야. 왜냐? 공복인 상태잖아. 탄수화물이 없고 혈당도 낮은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복유산소 많이 하면은 오히려 근손실 와서 안 좋아. 그것도 왜 그럴까? 그렇죠. 지방도 다 써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단백질도 같이 사용이 되는 거야, 에너지원으로.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한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사실 40분에서 50분 정도 너무 고강도가 아닌 가볍게 런닝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아직도 공복 유산소를 실천 중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사실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헤라클라스처럼 몸을 만드는 그런 건데 사실 여자들은 그렇게 단기간에 몸을 빠르게 만들기 그리고 근육이 빨리 붙기가 쉽지 않아요. 남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매일매일 식단을 기록하고 운동을 기록했어. 그 중에서 가져온 선생님의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은 보통 100g이 안 되게 먹었고 단호박으로 먹었습니다. 고구마가 더 맛있긴 한데 이때 촬영이 얼마 안 남았어서 단호박으로, 왜냐면 10칼로리가 더 낮거든 단호박이. 그래서 단호박으로 바꿨고 닭가슴살 단백질을 보충시켜줬고 그리고 아몬드는 지방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은 것들 방울토마토와 야채로 배를 채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단을 하니까 한 달 반 정도에 8kg가 빠졌어요. 운동도 공복유산소 항상 하고 그리고 퇴근하고도 헬스장 가서 또 운동하고. 참고하세요, 다이어터 분들. 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운동도 그냥 하는 것보다 알고 해야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 이제 어떤 원리들을 바탕으로 하는지 이해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전면성의 원리입니다. 전면성의 원리라고 하면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모든 체력 요소, 건강 관련 체력 요소, 운동 관련 체력 요소를 고르게 발달시켜야 된다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반복성은 하루 하고 끝, 이틀 하고 끝, 3일 하고 끝, 이게 아닌 일정 기간 이상 반복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 가부아의 원리는 이제 평소 운동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점진성은 운동 강도랑 운동 시간을 조금씩 높여간다는 거. 한 번에 확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3회를 했으면 내일은 5회를 하고 그 다음엔 7회를 하고 이런 거를 의미를 해요. 특수성의 원리는 이제 운동 목적에 맞는 종목과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근력을 향상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좀 더 러닝 같은 유산소보다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근력 향상 운동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개별성의 원리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알맞은 운동 방법과 운동량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나는 손흥민을 너무 존경해. 그러니까 손흥민 하는 그대로 다 따라 할 거야 라고 했다가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운동량으로 운동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운동을 어떻게 짜냐? 바로 피트입니다. 피트에 대해서는 작년에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이게 앞 글자를 따서 피트라고 하는데, 첫 번째 F는 frequency라고 해서 운동 빈도, I는 intensity라고 해서 운동 강도, T는 type 운동 유형, 그리고 마지막 time 운동 시간입니다. 자, 각각이 뭐냐?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선생님이 운동할 때 맨날 적은 운동 일지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운동 유형은 크게 뭐 무산소냐 유산소냐, 뭐 웨이트냐 아니면은 뭐 러닝이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을 보면은 이게 뭐 다 어깨, 복부, 어깨, 팔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웨이트겠죠. 운동 유형은 웨이트 트레이닝, 무산소.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몇 회를 하냐를 의미를 해요. 선생님은 맨날 했습니다. 왜냐면은 촬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중간에 쉬는 게 필요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운동 강도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킬로그램, 아령 몇 킬로그램으로 하는지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유산소, 런닝 그런 거는 최대 심박수 이런 걸로 운동 강도를 측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시간은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 20회씩 3세트를 한다를 합쳐서 운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계획하실 때 이렇게 피트에 맞춰서 계획을 하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건강 관련 체력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근력 및 근지구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둘이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근지구력은 좀 더 지속해서 낼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폐지구력은 전신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 유연성은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옆에 선생님이 효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설명해줘야 되는 부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근력 및 근지구력 증진 운동에는 뭐가 있을지 알아보면은 이거 사진을 선생님이 바꾼다는 걸 까먹었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은 관련된 거 아니니까 따로따로 봐주세요. 먼저 몸무게를 이용한 운동, 그리고 밴드를 이용한 거, 기구를 이용한 거가 있어요. 기구는 우리 웨이트장 가면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구 종류를 바꿔가면서 본인이 뭐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고 싶다, 아니면은 하체를 하고 싶다, 이 운동 종류에 맞춰서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밴드 같은 경우는 탄력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은 몸무게를 이용하면서 그 탄력 밴드의 저항을 함께 이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몸무게를 이용한 운동은 가장 기본적인 홈 트레이닝이 되겠죠. 다음 심폐지구력 증진하는 운동은 다음과 같아요. 이게 아까 이 사진이었거든. 그래서 보면은 걷기, 달리기, 수영, 걷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실수예요. 걷기가 아니고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책의 페이지 44쪽에도 보면은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이해가 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연성 증진 운동이에요. 스트레칭, 요가, 맨손 체조, 필라테스가 있습니다. 요즘 필라테스도 엄청 뜨고 있는 거 알죠? 근데 사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정적인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선생님도 안 해보긴 했는데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게 은근히 운동도 진짜 많이 되고 체형도 교정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운동이 너무 싫어, 땀내는 거 싫어, 막 움직이는 거 정말 딱 질색이야, 근데 건강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이제 선생님이 특징과 장점을 적어 놓은 건데 이런 것도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영양소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리고 이제 운동 관련 체력 요소들과 그리고 각 그런 체력 요소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진짜 실제로 적용을 하면 너무 좋은 부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적용을 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운동을 어떻게 처방 내릴지, 그리고 스포츠 활동 중에서 어떤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발중학교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만점 받기. 그럼 안녕.